같아요. 교사로서 바라보는 거와 그리고 부모로서의 바라보는 그 발도르프의 이중적 그 시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는 아빠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려고 하고 지금은 저한테 확실한 경계를 저보다도 제 아이가 정확히 주고 집에서는 아빠지 선생님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저도 그래서 지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제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아빠 엄마처럼 숙제 했니 안 했니 만 물어보고 숙제가 뭐잖아 그리고 무슨 숙제는 뭐가 있잖아 이런 걸 안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좀 화를 내죠. 근데 학교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더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학교 애들 더 너그러워.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출장 왔습니다. 여기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서울 빛들 발도르프 학교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일단 너무 환하고 평온하고 정말 아이들이 동심을 잃지 않는 공간이다. 너무 사랑받으면서 잘 크겠다. 그 생각이 드는 공간이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공간에 와서 저 역시나 정말 힐링 타임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두 분은요.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어요. 첫 번째 두 분 다 서울 빛들 발도르프 학교의 학부모이십니다. 두 번째 한 분은 지금 서울 빛들 발도르프 학교의 대표 교사로 근무 중이시고 한 명은 공교육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빛들 발도르프 학교에서 대표 교사를 맡으면서 현재 3학년, 4학년 통합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빛들 발도르프 학교의 1학년, 4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여기 담임 선생님, 네, 학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대표 교사, 한 분은 이제 공교육 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력을 받아봤을 때 좀 신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김세한 대표 교사님께서는 토목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전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토목을 전공을 하고 네. 회사에 7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네, 실제 건설회사에서 7년 근무를 하고 대학교 때 우연히 그 대안학교를 알게 돼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친구들하고 뭐 거기서 노는 거였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 갈망으로 남아 있었고 그 대학교 당시에 그 스쿼시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리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이제 건설 특성상 막 지방으로 다녀야 되고 이런 와중에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들. 그래서 살면서 한 2년 정도는 나의 전공 말고 내가 정말 꿈꾸던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혼 2년 차였거든요. 아내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한 2년 정도는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 봉사활동 했던 대안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6개월 딱 인턴십을 마치고 나니까 뭐 제가 부족함도 느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안학교로 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곳을 나와서 상당히 힘들었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우연히 발도르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 하던 그곳에서 컴퓨터를 줬는데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그 밑에 이렇게 전단지를 놓고 쓰고 있었는데 그 전단지가 이 발도르프 인지학 센터 전단지였던 거예요.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센터였거든요. 저는 근데
큰 관심은 없어서 루돌프만 기억이 났었어요. 그럴 수 예,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검색을 막 하다가 크리스마스쯤에 루돌프니까 뭐 산타 이런 뭐 복장하고 막 이렇게 사탕 나눠주고 이런 봉사활동하는 곳인가 생각해서 검색을 막 하다가 그 사이트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 산타 뭐 할 수 있는 데냐 물어봤더니 그런 데는 아니다. 근데 우연히 그럼 뭐 하는 사냐면 그래서 저 대안학교로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가게 됐고 그때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첫 학기가 발도르프 학교 교사 연수 첫 학기가 딱 1개월 후에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러니까 정말 우연으로 발도르프라는 걸 만나게 된 거예요. 미리 뭐 알고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받으셨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얻는 이런 행복도 있을 겁니다만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무엇보다 발도르프를 시키면서 행복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우리 두 아이를 보내면서. 우선은 제가 발도르프 공부를 하고 딱 거의 마치는 시점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때 제가 갖는 느낌은 뭐였냐면 비로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아이가 왔구나.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있다 아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면 아이가 안 왔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를 알게 되고 발도르프가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에 담임으로 근무를 하지만 영유아 과정을 알아야 그 이후의 과정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도움으로 영유아 과정까지 같이 스텝으로 참여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아이가 생기는 과정부터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 과정 그리고 태어난 이후부터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친구들한테 혹은 주변 지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가 아이를 낳아봐라. 실제 발도르프처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뭐 TV도 안 보여주고 제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죠. 네가 핸드폰 안 줄 것 같냐. 나 어디 놀러 안 데리고 갈 것 같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첫 아이가 11살이 넘었는데 그 나이까지 지켜지고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100%는 못 지켜 할머니네 가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실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는 걸 목격하게 돼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운단 말이에요. 100일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200일 때, 1년 때, 그리고 첫 기일 때 그리고 아이가 첫 걸음마를 뛸 때 이때 가장 하는 말이 절대 아이가 뒤집으려고 할 때 손으로 도움을 주지 말아라. 일어서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억지로 참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의 그 표정 그리고 스스로 혼자 일어섰을 때의 그 표정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 이런 건가?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 짧은 한 3년간의 확신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과 확신이 아이가 잘 커간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울림이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저는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엄마죠. 이런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고 나는 발도르프 학교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어쨌든 한국이다. 한국에서 키울 건데 유토피아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애가 우는데 그러면 남들 눈치를 보고 유튜브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나 대표 교사님과 동일하게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저희 아이는 안 보고 식당에서 잘 밥도 먹고 있고 아이들과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스마트폰 없이 너무 잘 놀았거든요. TV 없이 잘 놀았거든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아이는 발도르프 어린이집부터 시작했을까요? 큰애는 일반 어린이집을 다녔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살부터 발도르프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네. 여기 첫째 아이랑 같이 그때부터 5살부터 친구로 우와. 네, 컸고 둘째는 처음부터 네. 발도르프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발도르프를 알게 되셨을까요? 발도르프를 안 거는 예전에 이제 교육학 수업 듣고 할 때도 발도르프는 이제 항상 나오는 루도프 슈타이너의 그런 네, 항상 나오니까 이름은 듣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석사를 학사는 교육대학교를 했지만 석사를 이제 예술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연극원이라는 곳에 아동청소년 연극과가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부터 정말 영아들을 위한 공연부터 청소년을 위한 공연까지 이제 거기에 되게 포커스해서 만드는 그런 창제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도르프 교육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었고,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아이들의 그런 감각을 반영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의 과 선배들 중에는 발도르프 학교 아이들이 더 많아요. 자제들이. 네. 정말 발도르프 학교가 많이 없는데 선배들이 거의 다 발도르프 학교를 많이 보냈고 졸업한 학생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랑 처음에 결혼을 하고서는 저희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성주의 같은 게 조금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보편적인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 학교에 보내고 프랑스 학교 같은 데 보내지 말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학교를 보내자. 어쨌든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육에 돈을 크게 쓰거나 하지 않고 교육이 아이가 사는 거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있다가 발도르프 교육이 너무 좋은 건 알았지만 어떻게 뭐 보내보자라는 그런 진취적인 마음까지는 못 가지고 있다가 첫째가 일반 어린이집에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되게 고요해요. 아기 때부터 고요했고 남편이 정말 루틴을 잘 잡아서 애를 좀 주도적으로 많이 키웠고 수면 훈련부터 한 번도 아기 때부터 아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0일 지나면 통잠 잡고 돌 지나서부터 자기가 숟가락 들고 잘 먹었고 뭐 스마트폰이나 TV는 당연히 집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발도르프라는 걸 몰라도 그냥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저희는 매일매일 산책하고 그러니까 3개월부터 남편이 안고 산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뭐 한 3주부터 공원에 데리고 가고 애도 되게 아기답지 않게 좀 집중력이 되게 있었고 근데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친구를 방해하거나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불균형한 게 있었겠죠. 저희 아이도.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거기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원할 때 딱 데리러 가면 너무 피곤한 모습을 선생님이 보니까 저도 선생님인지라 4살짜리, 3, 4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보이고 아 정말 힘들게 하나 보다 애들을. 그 낮에도 잘 안 자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둘째 만삭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럼 제가 낮잠 시간 전에 항상 하원을 시키겠다. 그래서 만삭인데 맨날 애를 데리고 하원을 시켰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보는 모습과 선생님이 보는 모습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또 상담을 받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4살인데 얘가 뭐가 나올까 상담을 받는다고. 근데 그러던 찰나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되게 빛이 잘 드는 건물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에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경희 원장님이라는 원장님께서 막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1시간을 상담을 해주시면서 처음으로 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얘는 집에서 뭐를 해요? 뭐 주로 뭐 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랑 무슨 언어를 써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당연히 얘는 엄마랑은 한국말만 쓰고 아빠랑은 프랑스말만 쓰니까 말도 늦고 집이 고요하니까 귀가 또 남들보다 발달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 너무 잘 키우시고 계시고 얘는 너무 잘 크고 있는 애라고 한 1시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되게 이 아이를 나랑 우리 남편은 아이를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게 아이가 다른 데서 뭘 잘못하면 그게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애를 닥달하게 되는 맞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한 어른이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때가 한 6월, 7월쯤이었는데 다 끝내고 졸업까지 하고 애한테도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게 되게 미래에 내가 아이를 맡길 곳이 있다는 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졸업을 이제 잘하고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때부터 발도르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알게 된 거니까 그 전에는 책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근데 들어가면 문이 딱 열리면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요일별로 음식이 달라요. 아침을 맞이하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럼 수요일엔 빵 냄새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얘가 딱 올라가면 원장님께서 누구야 오늘 아침은 빵이야 이러면서 햇살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얘도 되게 마음 편안하게 전에 무슨 생각을 약간 예민한 기질이 있긴 있어서 하든 또 편안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응훈련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옆에 와서 지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책으로가 아니라 정말 아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는 그 어린이집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모두 교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직접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교사로서도 다른 아이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다른 동생들, 다른 형님들 봤을 때 뭐 만약에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로서 저희 수아가 말썽을 부르면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어떠신 것 같아요? 교사로서 바라보는 거와 그리고 부모로서의 바라보는 그 발도르프의 이중적 그 시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안하죠. 학교에서도 이렇게 담임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담임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 엄청 제 아이가 부담스러워했어요. 걱정도 막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한 2월 말, 3월 초가 돼가지고 이제 아빠가 담임이 된대. 학교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긴 한데 그랬을 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는 아빠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려고 하고 근데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에 오면 사실은 아들이 아들로 안 보여요. 네. 근데 그게 집에까지 이어지는 게 가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짓을 학교에서만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아내의 힘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아이도 헷갈려 할 거냐. 아빠는 선생님인가, 아빠인가. 근데 신기한 건 아이가 확실히 저를 딱 경계를 잘 타줬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5시까지가 돌봄 시간이고 다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그냥 바로 아빠로 걔는 모두가 전환이 돼요. 신기하게. 근데 이게 아이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저한테 확실한 경계를 저보다도 제 아이가 정확히 주고 집에서는 아빠지 선생님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저도 그래서 지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제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아빠 엄마처럼 숙제 했니 안 했니 만 물어보고 숙제가 뭐잖아
그리고 무슨 숙제는 뭐가 있잖아 이런 건 안 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이가 물어봐요. 네. 나 이거 모르겠어라고 물어보면 네. 조금 미안한데 안 알려줘요. 야 아빠가 알려주는 건 반칙이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하는 정도로 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조금 상황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아이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고 저는 저의 학생을 온전히 만나는 걸 바라죠.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선생님 아들이라서 아니면 뭐 더 잘해줘 아니면 더 뭐라 그래 그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그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아이를 대하는 것과 학생들을 대하는 네. 것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이제 집에 있는 애들한테 더 엄격하겠죠. 더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니까 더 엄격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떤 그 뭐랄까요 평균성 그러니까 뭐 1학년이면 이 정도, 2학년이면 이 정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가 완전 극단적으로 성향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을 낳아 보니까 학교 애들도 이제 평균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개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좀 더 학교 아이들에게 더 관대한 것 같아요. 네, 관대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뭐를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많다라는 항상 어린이들한테 좀 더 배우는 게 집에 애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더 잘 지키고 뭐 물어보는 것도 더 총명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예전에는 좀 뭐를 못하면 그런 평균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뭐를 못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언어가 그 뭐랄까 존중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잘 모르거든요. 야,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야 선생님 봐봐. 뭐 선생님이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하셨잖아.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상처를 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모르는구나. 말했잖아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라고 해야지. 뭐 이 정도의 거고 옛날에는 약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좀 약간 왜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사라진 것 같아서 화가 좀 화를 잘 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애들하고만 있으면은 우리 애들한테는 좀 화를 내죠. 네, 근데 학교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더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학교 애들 더 너그러워. 아니 저희 이제 강남 발도르프 킨더가르텐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신데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기한 게 공부 잘하는 애가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는 애가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애들이 달라졌다기보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모든 애들한테 선물을 다 줬어요. 근데 한 명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상처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왜냐면 생각해봤어요. 왜 못 들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떤 퀴즈를 내주고 선물을 그냥 줬다기보다 퀴즈를 내주고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주는데 먼저 와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어떤 당연한 보상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받아갈 때는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와 이러면서 다 가져가는 거여서 이거를 말할까 말까 하다가 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걸 뭐 담아뒀다기보다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언제 너네한테 뭘 줬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다? 이랬더니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진짜요? 이러면서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사하는 네. 감각, 네. 인사하는 교육 네. 아니면은 버스 탈 때도 저희 이제 부모는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인사해야지. 근데 어떤 분은 잘 받아주시고 어떤 분은 안 받아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관계였으면 어른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어른에게는 인사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음 써서 자기 마음을 써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줬으면 그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애가 어디를 갔다 와서 헤어질 때 그분한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뭘 배우고서는. 그래서 왜 인사를 안 했어? 했더니 아무도 인사 안 해. 나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바쁘다? 뭔가 좀 이렇게 바쁘고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특히 모르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깊이 맺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게 디지털 돼 있기도 네. 했고 키오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를 그냥 주고받던 뭐 안녕하세요 뭐 했던 게 좀 지금은 무용한 것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막 이게 습관이고 애들은 사실 습관으로 길러지는 건데 애들 탓을 할 게 아니라 좀 사회가 그런 사회다 지금이.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오히려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너네 안 했어. 그러면 헉,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번 학기는 인사만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고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이동 수업을 할 때 그 교실 문 앞에 서서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인사해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1학년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접촉을 더 인사에 대한 접촉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발도르프 학교에 대해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서울빛들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경우에는 8학년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다르죠. 그러면 저학년 일과 그리고 고학년 일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